왁스림이 오면은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지? 왁스림이 오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예비 인상을 체득을 하고서 인디비주얼 트레이가 오고 인디비주얼 트레이를 파이널 폰을 뜨면 걔네들이 왁스림을 만들어 오는데 지금 우리는 템덴처기 때문에 인디비주얼 트레이까지 만드는 과정을 생략을 하고 기존의 무치압 트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폰을 떠서 알지네이트로 떠서 모델을 만들어서 보냈지.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트레이 단계는 생략이 된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덴처의 베이스에다가 왁스가 올라져 와 있는 그 상태로 이제 올 거야. 그거를 환자 입안에 먼저 끼워 볼 거겠지. 끼웠을 때 눌려서 아픈 부위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지. 왜냐면 인디비주얼 트레이 정도로 떴으면 아픈 데가 없을 거고 문제가 거의 되지 않는데 우리가 발치 후에 지혈도 거의 돼 있지 않고 잇몸도 부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폰을 그 기존의 스탁 트레이로 떠버렸으니까 당연히 거기 그걸로 만든 모델에서 만들어 온 그 덴처 베이스는 어딘가 눌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특히 뼈를 우리가 다듬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다듬으려고 그러면 정말 많이 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수면인 상태에서 완전 다 째고 하기가 좀 시간 싸움에 부족하잖아. 그래서 정말 날카로운 부위들만 먼저 친 다음에 이제 왔기 때문에 그 뾰족한 부위라든지 튀어나와 있는 부위 그리고 마일로 하이오딜리지 부위 그리고 상악에서는 투베로시티라든지 우리 뭐야 토러스 있는 부위들이 눌려서 아플 수가 있을 거야. 또는 그 프레넘이 있는 부위들 거기까지 이제 너무 연장돼서 만들어 온 경우에는 당연히 그쪽 부위가 아플 수 있겠지. 그래서 환자한테 아픈 부위가 있는지 물어보고 아픈 부위가 있다면 어느 부위인지 손으로 만져보고 그쪽 부위를 이제 덴처으로 깎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낀 상태에서 아프지 않았다는 게 이제 환자가 아프지 않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왁스림을 조정을 하면 돼. 그래서 왁스림 조정하는 단계. 왁스림이 왔었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9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위아래 전부 다 할 때 얘기하는 거고 상악만 있다면 뭐 하악은 조정할 필요가 따로 없을 거고 하악만 있다면 상악은 버려도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상악 전치부에 인앤 아웃, 버코링구알 포지션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 왁스림이 너무 바깥으로 뻗어져 나왔다면, 뻗어져 있다면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올 거고, 너무 들어가 있다면 주름도 생길 거고, 비순각이라고 해서 코랑 입술이 이어지는 각 자체가 완전 둔각이 이렇게 될 거고, 너무 튀어나오면 완전 예각이 되어버리겠지. 그래서 환자의 젊었을 때 사진을 참조해도 되고, 기존에 틀니가 있다면 기존 틀니를 껴보고 그때 얼마큼 튀어나왔는지 들어갔는지도 거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너무 튀어나오면 입술 비순각 자체가 예각이 되고 환자가 너무 튀어나왔다고 얘기를 해. 누가 봐도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원래 아이디어란 이 비순각의 각도가 12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안 될 거고 사람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봤었을 때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버코링과 포지션을 내가 잡아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그치 상악 전치부의 길이, 인사이저 길이. 왁스림이 너무 높이가 짧다면 환자가 편안하게 있었을 때 왁스림 자체가 아예 안 보일 거야. 이렇게 입술이 내려오게 돼.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주름도 좀 많을 수가 있어. 인앤아웃을 어느 정도 맞춰놔도 길이가 너무 짧으면은 여기가 이제 내려가면서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편안하게 있었을 때 우리가 치아가 보이는 건 보통
1에서 2mm 정도 인사이즈한 엣지 끝이 상하 전치부가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해.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mm 보인다고 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많이 보이고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입술이 내려가게 돼서 상하 전치가 안 보이게 돼. 그래서 약간 젊어지게 보일 정도, 1에서 2mm 정도 환자가 편안하게 있었을 때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입술에 힘을 뺐었을 때 왁스림이 1mm에서 2mm 정도 내외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야.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상악 오클루잘 플레인 앵글. 오클루잘 플레인 앵글은 이 사진에서 보면 여기거든. 여기 보면은 교합 평면의 요 앵글이지 가.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 비주, 코 옆에 요 콧볼이라고 하나? 요 콧볼과 여기 귀에 보면 이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살이 있거든? 이걸 뭐 이주라고 표현하나? 그럴 거야. 이주도 이거 되게 크잖아. 뭐 윗부분도 있고, 가운데 부분도 있고, 밑에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어디를 누구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래서 이 이주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윗끝, 튀어나와 있는 요 살의 윗끝, 튀어나와 있는 살의 윗끝과 코 옆에 꺾어져 있는 요 각 부위, 찍는 점에 따라서 뭐 1mm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 그래서 100%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비주와 이주를 연결한, 영어로 알라 트레거스 라인, 뭐 캠퍼스 라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대략 요 코와 귓구멍 앞쪽을 연결한 요 선이 오클루자 플랜과 평행한지를 환자 입안에 미러를 넣어서 봐주는 거지. 너무 가파르게 되면 구치부가 안 닿거나 전치부만 닿을 수가 있고, 너무 플랫하면 구치부만 닿고 전치부가 안 닿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얼굴이 길어 보일 수도 있고 짧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좌우 가이던스를 줄 때 특정 치아들 길이 좀 한번 재볼게요. 정면 바라봐 주시고. 정면 보세요. 일을 하나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오른쪽 입술이 근데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코끝하고 재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한 개를 일단 코끝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여긴데, 오클루잘 플랜 앵글을 잡을 때 이게 너무 길게 되면, 이게 너무 가파라지면 너무 길다는 얘기잖아.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봤었을 때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여기 미관과 코끝, 그 다음 코끝과 턱끝, 이게 평균적으로 1대 1의 비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간을 내가 어디로 잡느냐, 이 코끝으로 잡을 때도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이 밑에를 잡을 수도 있어. 또 턱끝도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여러 가지 비율이 있어. 뭐 눈과 코까지의 요 각과 요 길이 대 코에서부터 턱끝까지의 길이의 비율, 몇 대 몇, 1.1대 1.3, 황금 비율을 따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떤 점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길이도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사실 없어. 중간만 하면 되는 거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게이지를 이용해서 미간과 인중 또는 코끝과 미간 사이를 측정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지고, 얘를 이렇게 재느냐, 각도를 틀어서 재느냐, 이렇게 재느냐에 따라서 또 길이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 게이지의 끝을 하나는 여기다 대고 하나는 사실 코 밑에다가 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대충 1대1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고, 여기에 고민이 지금 이 밑에가 좀 더 긴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는 지금 요 정도인데
밑에는 이렇게 쟀었을 때 좀 부족하잖아. 약간 높단 얘기지. 높이를 좀 맞춰야 되겠네. 좀 빼줄까? 빼보자. 아버님 기대보세요. 얘는 10월 타는 건 맞고 뽑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뺄게요. 그래서 한번 헹구세요. 들어갔을 때 아파하시는 데는 없었나? 네, 없으셨어요. 이렇게 만들죠.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따로따로 했다가 나중에 여기 시작하는 게 나중에 아프면 그때 가면 또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또 할 때가 잘 건지 아니면 나는 할 건지 그거를 고민해서 왼쪽 오른쪽은 그냥 간단하게 일단 한 개만 해놓으면 그냥 일단은 되죠. 그래서 우선은 아버님 기대 보시고요. 요거를 그냥 수련들까지 쓰다가 들어갈게요. 흘린 다음에 어머니 다 물어보실게요. 천천히 물어보세요. 무시고 편하게. 계세요. 네. 편하게 입술에 힘 빼시고 입술에 힘을 빼보세요. 그렇죠. 물고 계시고 물고 계세요. 아이고 쉬고 입술에 힘 빼보세요. 일행색. 더 낮추면 안 되겠다. 네? 왜냐면 이게 보일 듯 말 듯 해야 되는데 지금 입술에 힘 빼면 덮여버리거든. 더 이상 낮추면 이거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위에 이게 많이 보일수록 젊어 보이거든. 그래서 더 깎으면은 낮아지고 맞고 측모도 맞고 격면도 맞고 높이 맞고 입술의 지지도 괜찮고. 푸대랑 코도 일자로 잡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미드라인하고 제니스 치아 길이 얼마로 할 건지 웃을 때 잇몸이 1mm 정도 보일 수 있게 높이를 정하면 되겠지? 네, 재밌어. 어디까지 했냐면 맥실라리 오클루자 플레인 앵글까지 했어. 플레인 앵글 잴 때 높이도 같이 지금 조정을 한 거고 깎다 보니까 높이가 낮아지니까 앞니가 보일 듯 말 듯 상황까지 되는 거. 근데 더 깎으면 앞니가 아예 안 보이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좀 긴 사람이다 라고 역으로 유추를 한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잴 거는 이제 버칼 코리더라고 해서 이 옆에 이게 너무 꽉 채워 있으면 좀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너무 뺨을 이렇게 밀어낸단 말이야. 답답해 보이고 말할 때도 걸리적거린다고 표현해서 이 버칼 코리더가 웃었을 때 대략 1, 2mm 이상의 이 어두운 공간 정도가 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정중선을 잡아주는 걸 할 거야. 정중선. 정중선을 잡는 방법은 사각 같은 경우에 프레넘에 맞추는 사람도 있고 인중에 맞추는 사람도 있고 코부터 내려오는 요 상황에 맞추는 사람도 있고 미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맞추는 사람도 있어. 사람마다 완전 코가 삐뚤어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역시 정답은 없거든. 대략적으로 정면에서 봤었을 때 정중선이 너무 틀어지거나 각도, 앵글이 너무 틀어져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 선에서 숫자가 마음대로 정하면 돼. 그 다음 그 각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보는 것도 6번까지 한 거고 제니스 라인이라고 해서 잇몸의 앞니의 크기를 정하는 거거든. 웃을 때 잇몸이 1mm 정도 보이면 괜찮다. 너무 안 보이면, 치아가 너무 안 보이면 나이 들어 보인다고 어르신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잇몸 핑크색 내지니 보일 듯 말 듯한 형태로 치아 사이즈를 정해줄 수 있게 도치를 정해줄 수 있게 제니스 라인을 정해주면 되고 여덟 번째는 상악을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악의 전치부의 버코링구얼 포지션을 잡아주면 돼. 오버 바이트는 당연히 거의 없을 거야.
위아래 풀덴처는. 물론 근데 아예 오버바이트가 없다면 다 물었을 때 전치부가 너무 안 닿게 돼 있거든. 그래서 오버바이트를 자연치해 같은 경우에는 상악 전치가 하악 전치를 2mm 정도 덮어주라고 그러고 2mm 정도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정상이라고 한다면 덴처 같은 경우에는 2mm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고 1mm 정도 오버바이트, 1mm 정도의 오버젯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야지 전방 가이드, 측방 가이드, 그 다음에 레터럴 가이드 할 때, 전방 가이드, 측방 가이드, 구치부 교합할 때 전치부도 어느 정도 물려서 틀니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악 전치부의 길이. 근데 요거는 상악 전치부의 도치 세트가 정해지게 되면 하악도 거기에 맞는 세트가 있기 때문에 크게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 그다음에 이건 테니스 웃었을 때 1mm 정도 보일 수 있게. 근데 어르신들한테 웃어보세요 하면 당연히 잘 안 웃겠지. 그래서